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압류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판결문에 따라서 나중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판결문 받은 압류 이후의 절차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가처분의 경우에는 제가 판결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집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명의를 옮겨올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진행 중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죠. 물론 그 중에 제가 했던 것 중에는 하다 보면 이것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돈이 없으시거나 혹은 뭐 아까우셔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안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제가 했던 케이스도 이게 좀 돈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못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판결 이후에 회수하려고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받긴 받았는데 저희랑 당사자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찾고 재산을 찾고 또 이게 상대방 관련자한테 또 저희가 전화하고 통보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찾았던 케이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미리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혼소송 고민 중이시면 요거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가압류 관련해서 좀 독특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인 우리 분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저희 후배 변호사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이 2억인데 1억은 우리 부부 돈, 1억은 이제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잘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내를 대리했던 케이스라서 아내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가 저희 원고고 피고가 남편인데, 피고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억은 우리가 같이 만든 돈이에요. 2억 중에서. 자, 근데 보통은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안 받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비교하기 편하게.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2억을 우리 세입자가 여기 집주인한테 전세금으로 주겠죠. 그리고 나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2억을 세입자가 여기 명의자, 남편 명의 계좌로 주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내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여기 집주인이 있겠죠. 남편을 채무자,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우리 돈 2억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 대출 안 받았으니까 2억이 다 우리 돈이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좀 간명해요. 자, 그런데 은행을 하나 끼워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남편 명의자, 집주인, 중간에 은행이 있습니다. 자, 1억은 우리 돈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1억은 은행하고 요 남편하고 전세 대출을 계약을 해서 1억이 이렇게 집주인한테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요 집주인은 2억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느냐? 1억을 남편한테 돌려주고 1억을 은행한테 돌려주느냐?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계약을 할 때 보통 요즘에 특약을 많이 둬요. 그래서 자, 전세대출 계약을 하면 남편 네가 받을 돈 1억 있잖아, 2억 있잖아. 그걸 통째로 나한테 다 넘기는 채권 양도 계약을 하고 남편이 집주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요 집주인이 2억을 은행한테 다 줘요. 은행한테 다 주면 은행이 자기가 전세 대출해줬던 1억을 상기하고 뭐 편하게 말하면 퉁치죠. 퉁치고 요 1억을 남편한테 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이면 남편이 결국엔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 아니죠. 은행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가압류를 할 때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해야 돼요.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내가 집주인을 그냥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 남편한테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은행한테 줘야 되는 사람인데 가압류 왜 했니 나한테? 날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면 어떡해? 난 그냥 은행한테 줄 수밖에 없어 해서 은행이 주게 되고, 은행은 아까처럼 얘한테만 가압류했으니까 은행은 자유롭게 남편한테 돈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혼 재산 분할할 때 그냥 남편한테 돈이 1억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물론 나중에 판결이 남편이 뭐 5천만 원을 아내한테 줘라라고 나와도 가압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가압류 특정할 때 누구를 해야 될지 좀 잘 주의하셔야 되고, 요게 이해가 됐으면 저희가 한 가지 더 나가볼게요. 플러스. 자, 다시 세팅해 볼게요.
남편이 있고 집주인이 있고 자 은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즘에 전세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보증보험을 하죠. 보증보험공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증보험공사랑 우리 남편하고 보증보험공사랑 또 계약을 해요. 그럼 보증보험공사 계약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은행하고에 있는 갖고 있는 또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권리 있잖아요. 요거를 보증보험공사한테 다시 다 넘기게 되어 있어요. 아까 집주인이 은행한테 넘기는 점 똑같이. 자, 요런 케이스면 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전세 계약 만료되면 얘는 처음에 요거를 보증보험공사로 주고 보증보험공사에서 은행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1억 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 경우에는 아내가 가압류할 때 보증보험공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을 해야겠죠. 왜? 남편은 보증보험공사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제3채무자가 요 보증보험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까지 알고 있으면 좀 가압류할 때 좀 제3채무자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좀 명확해질 건데요. 제가 이 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에 아내분을 저희가 대리해서 집주인분한테 가압류를 했더니 집주인분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특약이 있는데 나 은행한테만 줄 수밖에 없는데 가압류가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걸 몰랐어요. 뭐 대출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거 잘 몰랐어요. 내용 같은 걸. 그래서 뒤늦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셨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 계좌 같은 거를 좀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급하게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넣었더니 실제로 전세대출을 남편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당 은행으로 저희가 가압류를 다시 바꿔서 넣었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진술최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당신이 뭐 남편한테 귀사에서 남편한테 반환할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시 또 회신이 다행히 또 빨리 와가지고 우리는 보증보험공사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공사한테 다 채권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증보험공사는 또 공공기관이라서 저희가 좀 문의를 했더니 그런 특약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보증보험공사로 가압류를 넣어가지고 인용을 받았고 판결 받은 다음에 무난하게 잘 정리가 됐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속된 말로 말하는 헛발질을 했으면 다른 데 했으면 남편분이 그냥 그대로 전세금 나머지 1억을 가져가셨겠죠. 물론 남편이 1억 받아서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잘 협의돼서 끝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신 분은 아닌데 이게 매번 그렇지만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때 채무자의 인성에 기대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위험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걸 잘 미리미리 좀 확보하는 게 좋고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고 재산이 큰 비중이 이제 전세 보증금일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님한테 대출 받았는지 보증보험 받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셔서 또 황정원 변호사 유튜브 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좀 소송 중에 조회 같은 거 좀 빨리빨리 사실 조회 같은 거 빨리 신청해서 좀 확인해가지고 가압류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권리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혼 소송을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거하고 특수한 상황인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판결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걸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또 우리 받을 수 있는 권리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법률 파트너스 1의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른나른 변호사 황정원 변호사입니다.